자, 오늘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고향파 구독자님들에게 약간 흥미로운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또 뽑히게 될 텐데요. 이거 벌써부터 각 선거구별로 누가 출사표를 던지게 될지 이런저런 이름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맨 먼저 고양갑 지역구. 자, 고양갑. 여기는 선거구 특징이 어떤 곳인가요? 원래 이제 좀 약간 보수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삼성 원흥지구, 그러니까 지금 신원마을이랑 도래월 마을이 입주한 이후부터 2016년부터 진보 강세로 분위기가 바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선거 결과만 보자면은 심상정 의원 39.3%,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 예. 32.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27.3% 이렇게 각각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5선 도전을 지금 선언한 상태인가요? 행보랑 보면은 이게 사실 오전 출마는 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역구에서만 이번 3번이나 이제 이쪽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전국적 지명도랑 이런 것도 컸겠지만 그만큼 또 지역구 내에 이제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잘 챙기고 그만큼 좀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 않나, 출마를 사실상 뭐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 다 고양갑, 덕양구 이쪽을 지금 탈환하겠다. 자, 이런 의지들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출마는 처음으로 좀 나오신다고 볼 수 있고요. 주 하나 자산관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황명열 경민대 겸임교수 님께서 이제 새로운 얼굴이네요. 현재 화정역 인근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해요. 과거에 이제 경북 울진군수 선거에도 한번 출마한 적이 있다고 하는 그 소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아주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저 원희룡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도 여기에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만큼 뭔가 좀 상징적인 곳에 좀 또 출마할 수도 있는데, 그럼 심상정 의원을 겨냥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여기 딱 와가지고 이게 심상정 의원이 이기고 딱 당선이 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겠느냐. 사실 이건 뭐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또 고향 정에 출마한다. 뭐 또 사시는 곳이 또 동작구예요. 서울 동작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동작구 출마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명순 당협위원장이 다시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문명순 위원장은 지역 행사는 정말 부지런히 다니세요. 네, 그리고 뭐 지역 현안에도 이제 목소리 많이 내시고 또 굉장히 유력한 분이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준 전 고양시장. 사실은 이제 꽤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총선 출마 의지는 굳히신 상태라고 하고, 지금 현재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시청사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청사 문제에 장본인이죠.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가장 이제 잘 알고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사 프로그램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신다고 해요.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뭐 선거 캠프 홍보 상황실 팀장도 맡았다고 하시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조경호 전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도 여기 고양갑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라는 여러 가지 채널로 들려오는 있습니다. 만약 심상정이 또 당선된다면은 초유의 5선 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구. 반대로 이제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또 탈환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제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시청 이전 이슈. 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야당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이 부분이 내년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양을로 넘어가 볼까요? 고양을 선거구를 소개해 주시고 네. 또 현역 의원도 좀 짚어주세요. 고양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민주당세가 굉장히 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강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구 조정을 해야 좀 백석 1, 2동도 좀 야당세가 강한데 이쪽까지 이제 같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민주당세가 대선 지선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도 이쪽 지역은 좀 많이 선방을 했었거든요. 아, 한준호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이제 급하게 선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0.4%, 함경우 미래통합당 후보가 35.7%, 정의당 박원석 후보가 7.5% 등을 나타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한준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이제 전략공천으로 이쪽에 와서 초선 의원인데도 되게 당내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뭐 맞아요. 원내 대변인 뭐도 했었고 특히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수행비서 맞습니다. 하시고 예. 그래서 뭐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당내 좀 주각을 좀 나타내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실제 뭐 의정 활동이랑 지역구 활동에 대한 좀 평가도? 반응도 괜찮은 편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최성정 고양시장님 공천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이번에도 사실 일찌감치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전 시장님들이 다 이번에는 총선에 도전을 하시는군요.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시장으로 기억하는데 2004년에 국회의원으로 그쵸.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네. 초선 의원 최성 그랬던 네. 분이에요. 선우리 변호사 과거 민주당 20대 대선 당시에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했었고 네. 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의 활동을 음.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정치 신인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원기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분은 나이가 젊어요. 35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유튜버 네, 이분 상당히 네. 유명한 분이에요. 헬마우스 저도 들어봤었거든요. 네. 채널 활동 경력을 갖고 있고 과거 이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비서 등의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역에서 이제 뭐 간간히 이름 정도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김혁 전 한국일보 기자고요. 이제 네. 뭐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네. 특히 이제 희망 덕양 포럼이라는 지역의 이제 그 단체의 상임 대표 등을 뭐 역임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뭐 출마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죠? 네, 일단 당협위원장이 고양시 4개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공석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네. 어떤 분이 올려나 예측이 좀 안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뭐 언급되시는 분들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여기 전략 공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지역에서 또 열심히 뛰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먼저 김필래 전 고양을 당협위원장 뭐 당협위원장을 그만두시긴 했지만은 본인은 계속 이제 지역 행사에도 계속 얼굴이 맞추시고 정치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세요. 뭐 다시 계속 좀 노리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자, 이분은 고양시의 첫 여성 그 시의회 의장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한때는 그 국민의당의 고양시장 후보도 한번 네.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이균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이분도 이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를 이제 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지난번 시장 후보 3인에 들어갔었던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이 좀 이제 남아 있는. 본인은 깍두기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총선에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최국진 거론되는 이분도 시의원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소수 진보정당 네. 후보도 있어요. 이게 네. 송영주 현 진보당 중앙당 사무총장인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도의원도 지냈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사실 했습니다. 네, 고양시 그래서. 진보 정치인의 어떤 대표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가진 또 지지층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출마해서 또 어떤 결과를 거둘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일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양 병지역구입니다. 선거구 소개해 주십시오. 고양 병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네. 유은혜 장관이 이제 불출마를 하고 이제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이제 홍정민 의원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당선이 됐던 지역인데요. 작년 대선 지선 결과만 보면은 현역 의원이 가장 좀
불안함. 네, 주변 환경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한 곳이 아닐까. 당시 홍정민 후보 54.2% 그리고 김영한 미래통합당 후보 지금 현재 충북도지사 하고 계시는 네. 44.7%. 그래서 홍정민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요. 먼저 홍정민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재선 도전에 나설 텐데요. 이제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략공천으로 들어왔지만은 미리 조직세가 좀 짜여져 있었고, 그렇죠. 그때 또 시도의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당선이 됐다면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역량으로 좀 돌파를 하셔야 되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당의 지지세가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좀 당의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긴장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재선가도 여쭤보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은 그런 위기 신호 때문에 또 지역 현안이 좀 굉장히 그 적극적이세요. 네. 부지런함은 홍정민 의원 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즉각 대응도 하시고. 또 다른 주자들 누가 있나요? 네, 우선 지역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유은혜 전 장관. 네. 네, 다시 등판할 것이냐. 네, 근데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지역 뭐 측근이나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주민분들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좀 후배 정치인과 그렇게 다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는 좀 좋지도 않고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 자체도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거의 중진 그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당의 요청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서울에 이제 뭐 이런 험지 쪽에 좀 상징적인 그런 선거 구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좀 모셔오는, 고향 병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은혜 전 장관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지금 뭐 이어질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역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최승원 전 도의원, 유은혜 전 의원 비서도 지냈고, 예, 그리고 도의원도 지냈고, 이제 현재 파주 도시공사 또 사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내년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경희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서 좀 약간 공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본인은 억울하다, 좀 약간 그런 입장이 홍정민 있었는데, 현역 국회의원과 약간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관계. 뭐 사실 말하자면은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홍주민 의원 새로 오면서 또 기존에 또 유은혜 의원과 가까웠던 그런 부분들 정치인들과의 좀 약간 좀 정리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지역 활동도 이제 계속 하시고 고용환경운동연합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 인권위 부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해요. 나름대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셨군요. 예. 본인도 뭐 일단은 내년 총선을 일단 염두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전에 듣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던 김재준 국회의장 언론비서관이 준비 중이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이제 정진경 보좌관님도 출마를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뭐 이기현 법무법인 율플러스 고문께서도 최근에 이제 지역 행사 같은데 좀 많이 모습을 비치신다고 해요. 출마를 준비 중이시다.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역이 사실 민주당인데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이름 나온 것만 해도 한 6명 이상이 이렇게 거론이 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특이한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김종혁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있다. 네네. 일단은 뭐 TV를 통해서 많이 좀 접하신 분이실 거예요.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JTBC 대기자 뭐 출신 저희 언론계 선배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2021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에서 언론 총괄로 해서 정치에 첫 발을 디뎠고 그 이후에 이제 비상대책위도 맡으시고 현재 지금 고양시평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뭐 지난 시장 선거 때도 이제 출마하시고 최전까지 가셨다가 현 이동환 시장님께 가깝게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셔가지고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잘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조직세도 되게 좀 많이 갖추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좀 현역 의원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구나.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주자도 있지 않나요?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분. 지난번에 이분도 그 시장 캠프 차렸었어요. 그래서 개소식 때 한번 가봤는데 다른 평가를 떠나서 상당히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고 파주에서 전 시장을 하셨었죠.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때 하실 때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산 서구
고양시 정 지역구입니다. 선거구 특성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재건축 이슈가 그리고 아까 뭐 고양 병도 물론 이제 하지만 가장 좀 뜨거운 지역구가 아닐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선거를 좀 약간 좌지우지하는 좀 그런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이용우 지금 현 의원이 53.4% 그리고 김연아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가 44.8%. 생각보다 조금 격차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 거의 이제 경합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현역 의원, 이용우 의원님 당연히 재선 도전 이제 아마 하실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이고 예, 민주당 7호 영입 인재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이쪽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으셔서 이제 김현미 장관 당시 거기 자리를 대체해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 예, 여기에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약간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무위원회에서도 되게 좀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서 이 초선 의원임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역 의원에게 좀 도전하는 당내 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김영한 전 도의원. 네. 이분도 사실 경제 전문가이시고 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이 사실 이제 뭐 도의원 이후에 좀 뭐 총선이나 그리고 지난번 시장 선거 도전도 이제 했었지만은 작년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 탈락 이후에 고양 경제사회 연구소를 개소하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뭐 하마평이 좀 여전히 오르내리고 네, 있는 지역에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라서 뭐 네. 많이 익숙하죠. 네. 네. 사실 신정현 전 도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양갑에서 이제 도의원을 했었는데 또 청소년 시절 청소년 운동을 또 했었는데 그때 중심이 이제 일산 서구 쪽에서 예, 주엽동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좀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어린 시절 지내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일산 서구로 이제 좀 정치 무대를 옮긴 게 아닌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도정 활동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잡지를 못했었죠. 뭐 지금도 이제 정책위에서 부의장 맡고 있고요 당내 그리고 전국 청년위원회 일자리 위원장 등 이렇게 맡고 있고 또 뭐 MBN 시사 프로에서 좀 패널로. 예, 패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있는데 이제 장철영 노무현 전 사진사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주엽동의 행정사 사무실을 지금 내고 이제 활동 중이시고 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총선에 좀 준비 중이시다. 요분이 한 분이 추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연아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민의힘 쪽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언급하셨던 것처럼 김연아 고양시장 당협위원장이 이제 4년 전 패배 서력전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고요. 도시 전문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비례의원 지내셨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관해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또 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또 얻으셨는데요. 비상대책위원도 맡고 또 이제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또 활동을 하셨는데 SH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가 이 청문회에서 이제 뭐 다스했던 논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좀 낙마를 하셨었고 네. 또 최근에는 이건 물론 이제 뭐 수사랑 이제 당무 조사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불법 정치 자금을 예. 거뒀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죠. 네. 뭐 일명 돈봉투 논란 지금 좀 휩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네. 이게 뭐 어떻다라고 저희가 언급은 안 하고 다만 그 결과가 뭔가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고 설사 이제 후보로 나오시더라도 꽤나 좀 이게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네. 예. 길종성 시의원을 지내셨고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장 이분들 지역에서 정말 오래 정치하신 분이고 네. 네, 선거 때마다 어딘가에서 한 번은 꼭 나오신 분 뭐 그런 네. 느낌이 좀 뭐 지난 총선 때도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셨고 네. 뭐 이번에도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 네. 예. 고양정은 예전부터 이렇게 리턴 매치가 약간 여기가 좀 유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영선, 김현미 세 번이나 붙어서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던.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용우, 김현아 또 리턴 매치가 다시 성사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두 분의 스타일은 약간 좀 달라요. 그죠? 네. 네, 이용우 의원은 상당히 좀 정책 전문가 같은 그런 면모가 좀 장점이라면 김연아 의원은 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슈를 좀 이렇게 탁 집중하는 좀 그런 면모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고향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지금 뛰고 있나, 그런데 사실 진짜 뛰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만 이게 하마평인지 저희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딱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 또 본인들의 활동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남동진 기자님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는 총평이 좀 어떠세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제가 이거 말을 하다 실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분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뺐냐 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지역에서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예비 후보들의 그런 행보를 앞으로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